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요즘 제 얼굴에 뭐가 쓰여 있나 봐요. 제 포트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사무실에서 지나가던 누군가가 오늘은 포트 좀 괜찮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수 올라가고 포트 내 손실이 줄어들고 혹은 수익이 나거나 이러면 확실히 한 번 웃을 거 두 번 웃게 되고 두 번 웃을 거 세 번 웃게 됩니다. 너무 얼굴에 티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덧 제가 증시의 기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제 포트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포트 5종목 중에 3종목이 올라가고요. 어제보다 손실폭을 한 1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에이, 겨우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 10만 원 굉장히 귀합니다. 박앤커의 올백 포트에 이제 20만 원만 더 손실을 줄이면 이번 달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데도 천둥번개 햇살이 들이친다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앤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요즘 이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 주셔요. 수익이 나고 빨간불이 났을 때 좀 여쭤봐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분위기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하는 두 분 곧장 인사 나누고 포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대표님, 그레이투자클럽의 강형균 부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한 주 내에서 두 분이 가장 밝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묻고 뜯고 씹어볼 이 제 포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보다 낮죠? 381만 원의 위탁순자산 평가, 어제 370만 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12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현재 포트에서 정말 오늘 다나와가 7% 올라주면서 포트 손실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다나와를 팔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오늘 어김없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익 종목이 나왔죠. 서울반도체가 0.8% 수익,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두 분에게 곧장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 대표님, 예. 강원랜드 아쉬워요. 오늘 장 출발할 때 사실 올라서 수익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0.17% 소폭 손실, 수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랜드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그리고 사실 정 대표님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디 한번 강원랜드 사보겠습니다 하고 지난 금요일에 샀잖아요. 추가 매수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세요? 조금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박민영 앵커가 사고 나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사고 나서 바로 월요일에 좀 빠졌었다가 5%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그때 좀 샀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 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 갱신이 됐거든요. 3,550원이고요. 여러분한테 저번에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결국은 우상향 되는 종목들을 왜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상향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상향 종목을 해야 되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될 거고요. 또 최근에 이 패턴을 보시면 제가 그냥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날 빠지는 날 저는 오히려 추매를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안 넣으셨더라고요. 이 앞에 보시면 패턴이죠. 저점을 높여갈 때 항상 이러한 패턴,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청자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매출 총량제를 이번에 준수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서 좀 완화될 거다. 그러니까 해소가 된다는 거죠, 악재가.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3년간의 사행성 사업에 대한 건전 발전 종합 계획이 내년에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롭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불확실성은 이미 거의 해소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모회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를 것 같진 않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량제를 이번에 준수한다고 했고요. 2017년도에 그 제어가를 받으면서 한 번 더 어기면 과징금 30억과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을
받는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그때 좀 떨어질 때 이 주 초반에 추가 매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할 정도로 또 강력하게 의견 주고 계신데요. 정 대표님 혹시나 저희가 아무래도 대표님이나 부장님이랑 금요일에만 뵈니까요. 네. 만약에 화요일 아침에 오늘 강원랜드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종목 추가 매수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전화를 주세요. 네. 오늘 12시에 이거 사보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그 날짜에 또 12시에 운영을 할 거니까요. 예. 그날 또 데일리로 저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두 분 연락 주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제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강 부장님께 좀 질문 드려볼까요? 포트가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어떠세요? 어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급등해주면서 손실 좀 줄였고 다나와 오늘 올라가지고 있고 서울반도체도 수익 전환이 됐고요. 예. 뭐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저 서울반도체 같은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서울반도체는 전고점, 그러니까 최근에 전고점이 한 23,000원 정도 됩니다. 그 23,000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저번 주에 한번 올렸다가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다시 또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번에 상승의 흐름에서도 23,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확인하신 후에 익절하시고 다시 저가 부분 21,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부분에 다시 한번 잡아주신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반도체 정말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익절하고 다시 저가 매수하셔서 충분히 가져가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나와 같은 부분은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정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저번 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다 반영이 된 그런 이제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봐도 올랐긴 했지만 아직 손실인 부분이니까 저는 좀 더 만약에 올라온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나와에 대해서 또 콕 집어주셨네요. 사실 어제 다나와 권 대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 대리님은 추가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었고요. 저도 사실 어제 추가 매수할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찾아보니까 인터넷 소매기업 올해 추정 실적을 놓고 봤더니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1위입니다. 이 다나와가 21.21%. 주변에 많이 물어봐도 제가 익숙치 않아서 PC 부품 이런 거 좀 익숙치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다나와를 가격 비교 사이트에 약간 으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적도 나름 견조했고요. 제가 사실 어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정 대표님이 지난주에 다나와 왜 샀습니까? 라고 저한테 강력히 얘기하셔서 어제 그래서 사실 오늘 뵈니까 얼굴 네. 보고 얘기 좀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7% 수익을 덜 먹게 된 거는 정 대표님 지분도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 의견 유효하세요? 그렇게 된 거는 주식이야 항상 결과가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차트상 그런데 자, 다나와라는 회사는요. 센세이션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가 나왔을 때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컴퓨터를 가격 비교라든가 또 혹은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산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주 정형화, 그러니까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컴퓨터를 가격 비교를 해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성장을 잘했죠. 그러니까 참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와 가격 비교 컴퓨터 부품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확대해서 일반 가전제품들까지 나왔고요. 또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또 사이트 규모가 즉 플랫폼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실적은 으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부분 말씀드렸던 거는 다나와도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단지 실적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지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도 다나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의견이세요? 아니면 한 2% 남았는데 수익 가는 거 보고 결정할까요? 저는 의견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차트가 역배열이고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즉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에 올라왔지만 저는 비중을 줄여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네요. 한 분은 추가 매수하자, 한 분은 비중을 줄이자. 저는 네. 2% 정도 2% 바라보셔도 정도? 조금은 더 있다가 슬슬 네. 익절 쪽으로 가보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고점 제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에 고점을 찍었던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저가를 올라갔다가 지지해줬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도 그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더 그래서 지금 21선까지 전에 고점 여기 박스권 위에 상단까지 거기까지는 수익을 줬다가 빼지 않을까라는 판단해서 지금 약간 손실 중이지만 여기서 2% 올라가서 수익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분들에게 다나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트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훌쩍 갔네요. 두 분의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딱 한 종목, 오늘 정 대표님은 파트론, 그리고 강 부장님은 태영건설. 약간 건설사 부장님 느낌 나시기도 해요, 강 부장님. 태영건설 먼저 가겠습니다, 강 부장님.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태영건설은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라 짧게 얘기를 네. 드리자면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트렌드가 실적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그림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해서 실적이 반영된 기술적 반등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발생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2019년도에 그 신규 분양 자체 사업지가 최소 4건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바라보고 한 2주일 정도 바라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판단돼서 추천드리고 이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내부 거래 매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 또 예. 외국인의 매도도 최근에 좀 많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내부 거래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반영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 실적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의 한 번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 종목을 저희가 일주일 보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보기 때문에 그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와 나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익. 저에게 안에 너무나 달콤한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정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태영건설 보고 계시던 종목이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 건설주라든가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좀 잘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 아하. 그래도 근데 태영건설 자체가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부 거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 차트를 보시면 매수가 좀 괜찮은 자리고 저점이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좀 볼까요? 두 분은 늘 사이좋게 차트를 서로 걸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자리가 좀 역배열이긴 하지만 실적 부분이 좀 좋고 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2,100원에서 잡는다고 해서 요 9,030원 저점까지 좀 본다고 해서 크게 손실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도 이렇게 유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점이 깨지면 주가는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2,100원 부근에서부터 9,030원 전까지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볼 목적으로 지금 태영건설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정 대표님의 종목 듣고 시간 허락하면 종목에 대한 토론 더 이어가겠습니다. 파트론이요. 국내 4대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파트론에 지금 접근하는 투자 포인트 뭡니까? 일단 최근에 듀얼 카메라라든가 트리플 카메라라는 즉 핸드폰 고성능화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일단 카메라의 그 구조 자체를 보면 크게 보면은 렌즈 모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사용되는 부품 3가지, 핵심 부품 3가지를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IR 필터, 즉 그 적외선을 제외하고 가시광선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RF, FPC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그래서 좋았다.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부진이 즉 판매량이 감소는 됐지만 오히려 수율이 개선됐다는 거죠.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되고 즉 양품에 대한 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또
판매 공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고성능화에 대한 휴대폰, 고화소, 고화질에 대한 그 카메라를 만들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매출가는 감소가 됐지만 즉 양품에 대한 부분, 즉 수율이 올라가면서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가 됐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6%가 상승을 했고요. 네. 또 하나 2분기가 적자였어요. 분기별로 보면. 근데 2분기 대비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즉 그 부분이 있고요. 이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수율의 개선과 그리고 또 이 기업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지문 센서라든가 지문 인식 센서라든가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의 제품이 최근에 상당한 좋은 실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팔에 베는 밴드 그리고 뭐 온도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부분에서 신성장 사업들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냐면 2016년도에는 약 500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약 한 700억,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약 1000억 원이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성장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최근에 고성능화, 고화질의 휴대폰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 이 기업들에 대한 카메라 모듈 부분은 충분히 더 수혜가 될 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도 이 파트론이나 카메라 모듈 쪽의 업체들 좋아하는데 이 파트론 매출의 80% 이상이 삼성 쪽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삼성폰의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파트론 또한 제한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예. 하나의 발목 잡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확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더블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그 매출은 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이 줄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품 비율이라고 해서 불량품이 아닌 양품 그런 비율을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올라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왜 매출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부분이 비중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소가 그간 수주가 좀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율 부분이 개선됐고 또 공급 단가가 올라갔어요. 고화질이다 보니까 카메라 화질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R 필터 그리고 PCB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부분이 중요하고요. 확장을 시키려면 그 부분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괜찮았고 또 신성장 사업에서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파워로직스, MC넥스, 캠시스 등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파트론을 굳이 콕 집어서 설명하신 한 줄짜리 포인트는요? 일단 MC넥스, 그러니까 저도 차트를 보고 와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신성장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카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그 모듈에는 렌즈 모듈, 그러니까 그 렌즈에 관련된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세코닉스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해성옵티스. 근데 얘들은 모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렌즈의 성능이 좋아지려면 모듈의 성능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살뜰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파트론요. 네. 파트론과 오늘 태원건설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강 부장님, 파트론 어떠세요? 제가 약간 지금 파트론의 마음에 동하고 있어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파트론에 와. 관심이 확 가긴 가네요. 오늘도 저희 종목에 간택을 못 받는 건가요? 모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 종목이 간택을 못 받더라도 시청자분들은 제 종목이 더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저가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이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파트론 좋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로직스 그리고 MC넥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파트론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제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나오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전에 그 한참 못 뚫었던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차례 더 돌파하려고 지금 계속 조정 구간입니다.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 잘 버텨만 준다면 충분한 저 위에 제가 잡아뒀던 9,6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정대 대표님이 그동안에 저희가 갖고 온 종목을 다 매수하지 않으셔갖고 네. 회심의 한 수를 가져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전략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매수가를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네. 손절가는 8,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 자리 차트를 보면 최근의 고점 11,000원까지.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고점이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손절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도 좀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길게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묘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아, 강 부장님, 지금 뭐 저희 채팅창에 그 햇빛마을님께서 태영건설 이야기 더 듣고 싶어, 태영건설 사고 싶다 이렇게 그죠? 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아직은 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서 괜찮다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5종목. 제가 그걸 좀 피하고 있거든요. 종목을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매일매일 사고 싶은데 종목 백화점이 될까 봐, 포트가 막 중구난방 다 당길까 봐 사실 한 종목 줄이고 또 한 종목 담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줄이질 못하고 있어요. 고민되네요. 정 대표님, 예. 정 대표님이 저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짤막하게. 저는 현대엘리베이터 줄이고 파트론 저는 들어가거나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반도체를 조금 더 매수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두 분 다 긍정적이시네요. 네. 사실 오늘 마음먹고 들어온 건 두 분이 정말 놀라우세요. 저는 강원랜드나 서울반도체를 추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었고요. 근데 하나 복병은 파트론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일단 파트론은 결정을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흐름 보고 최종적인 질문을 월요일에 제가 따로 정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라도 같이 의논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서울반도체 추가 매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들어왔으니까요. 어머,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럴 때마다 주문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21,800원에 일단 10주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을 넣어놨고요. 네, 일단 서울반도체 추가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40주가 됐고요. 포트 내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강 부장님, 저 오늘 잘한 것 같으신가요? 예, 잘하신 것 같은데 태영건설 아쉽네요. 태영건설, 네, 시청자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론도 저희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균 부장님, 정대희 대표님과 오늘도 이 시각 활기차게 꾸며봤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